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 3시에 미니 컨퍼런스를, 제1회 미니 컨퍼런스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계속 연락도 오시고, 저희가 아마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안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 10분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접속을 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진우라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또 영재들의 공부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또 자기 생각을 조금 얘기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키워왔던 그런 학생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궁금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동영상을 53개, 53번을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유아기 영재들에게 꼭 길러줘야 할 두 가지 이 사고 능력입니다. 두 가지 사고 능력. 유아기 영재들에게 꼭 길러줘야 될 두 가지 사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타고난 능력은 뛰어난데 그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타고난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능력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방심하면 그 능력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 능력은 그냥 아직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밖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땅속에 원유가 있잖아요. 땅속에 원유가 묻혀 있는데 그 원유가 많이 묻혀 있다. 미국의 텍사스 이런 주에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캐 올려야죠. 캐서 그거를 이제 정유를 해가지고 우리 차에 쓸 수 있는 가솔린으로 만들기도 하고 디젤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지 쓸모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아주 영재 아이들 지능 검사를 해보면요, 상위 1%, 상위 2%, 상위 5% 괜찮습니다. 상위 5%도 괜찮아요. 상위 1%만 좋은 건 아니고 상위 5%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위 5% 좋아요. 상위 5%, 상위 3%, 상위 1% 이렇게 가졌다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밖으로 표출해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실제로 가솔린을 만들든지 디젤을 만들든지, 이 아이가 그런 능력이 예를 들면 수학을 하는데 잘하든지, 예를 들면 언어를 하는데 잘하든지, 외국어를 하는데 잘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과학 활동을 하는데 잘하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잘하든지, 뭔가 능력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아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 유아기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는 그럼 뭐냐? 분류를 통한 분석력입니다. 분류를 통한 분석력이에요. 이 분류를 여러 번 해보면 거기에서 분석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보잖아요. 관찰해보잖아요. 자꾸 보잖아요. 분류. 자, 과일, 그러면 과일을 보잖아요. 과일을 분류해보죠. 자, 이런 거. 자, 여러 가지. 야채는 이런 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한번, 자, 너 과일이 뭐가 있지? 제일 먼저 사과, 배, 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과, 배, 감. 자, 그런 거 전부 다 나무에 열리는 거지. 나무에 열리는 거. 자, 그러면 색깔이 어떠니? 사과의 색깔은 어떻고 색깔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열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가 큰 그런 과일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포도. 자, 이렇게 송이 맺히는 거죠. 과일은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씩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분류를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보고 스스로 분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분류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분류를 해야만 거기에서 이거와 이거의 다른 점이 뭐고 같은 점이 뭐고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를 통한 분석력은 이제 이게 잘 발달하게 되면은 뭐를 갖게 되냐면 개념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개념 획득. 여러분들 개념 획득을 잘 하면 내가 어떤 거든지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내가 표현할 때 써먹을 수가 있고요. 글을 쓸 때 쓸 수가 있고요. 내가 머릿속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깔끔해요. 이 분류를 잘하면, 분류를 통해서 분석력을 갖게 되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언어 한번 봅시다. 언어요. 언어,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분류가 잘 돼 있으면 내가 글을 써먹을 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슬픔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기쁨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그 다음에 내가 놀라움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 중에서도 자, 정말 조금 놀랄 때 쓰는 말, 아주 많이 놀랄 때 쓰는 말, 또 내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쓰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게 전부 다 분류가 머릿속에 잘 돼 있으면 글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글을 잘 분류해 놔야 내가 글을 쓸 때도 글이 잘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읽는 거는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글을 쓰는 거는 아주 많이 안 가르쳐요. 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써야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 그러니까 글을 많이 안 써본 사람은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언어만 그런가요? 수와 도형 봅시다. 우리가 수학 되게 좋아하시죠? 수, 도형. 수, 도형이 뭐예요? 수에도 자, 분류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통해서. 자, 2 더하기 4. 2와 4. 자, 4는 2의 2배. 자, 곱하기도 되고요. 나누기도 되고 전부 다 이게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뭐 연산을 한다거나 어떤 아이들 연산 싫어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연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하를 한다거나 도형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부 다 분류야. 삼각형이 있느냐 사각형이냐 뭐 육면체냐 육각형이냐 오각형이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 전부 다 분류죠. 분류. 이 분류를 잘 해야만 거기서부터 개념 형성이 잘 되고 그 개념 형성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식의 체계를 제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지식 형성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류를 통한 분석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꾸 학원에 맡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일단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를 교육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외부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데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서투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력. 두 번째는요, 관찰을 통한 변별력이에요. 관찰을 통한 변별력. 변별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거죠.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차이와 공통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변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변별을 많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주로 아이들한테 책을 통해서만 하잖아요. 책을 통해서만 하면요, 변별이 잘 안 돼요. 책은 입체가 아니잖아요.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글씨로 막 되어 있어요.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림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사과를 그림책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과수원에 가서 사과가 열려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사과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것만 있지만 과수원에 가서 나무에 열려 있는 거 보면요, 빨간 사과 아니고 파란 사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파랗지? 난 항상 책에서는 빨간 것만 봤는데 맞죠? 예, 관찰을 통해 봐야 돼요. 저거는 아직 빨간 게 되기 이전의 것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으로 있다가 빨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예요. 이게 바로 학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이 집안에서 관찰하는 거 말고요. 밖에 나가서 많은 관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특히 실물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실물을 통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엄마는 늘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자,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 이제 변별이라는 거는 사물에도 있지만 언어에도 있어요. 언어가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너무나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구분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애들. 자, 아프다, 쓰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다, 쓰리다. 자,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가슴이 아픈 것하고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내가 뭐 예를 수십 개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엄마 아빠가 자꾸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가 같다, 공통 부분이 뭐다, 다른 부분이 뭐다. 이거를 자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관찰을 자꾸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사물 같은 거는 관찰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관찰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크는 게 좋습니다. 시골에 큰 사람들 참 좋아요. 자연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도시 아이들은 시골에 가면 보리라는 게 있어요. 보리밭이 있고 그 다음에 벼가 있어요. 근데 보리와 벼를 구분을 못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맨날 아파트 도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은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먹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유를 맨날 먹지만 우유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장에도 한번 데려가서 우유를 짜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우유가 오게 되는지. 그냥 젖을 그냥 거기서 소한테서 우유를 짜갖고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살균 처리하고 여러 가지 가공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이렇게 슈퍼에 가면은 우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관찰을 많이 시켜야 돼요. 관찰을. 그리고 관찰을 할 때 그냥 보면은 많은 것을 습득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조금씩 자극도 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고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찰을 통한 변별력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 그러니까 공부 뭐예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는 게 공부죠. 공부의 시작이야. 학문한다. 학문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거와 어떤 거의 다른 점. 논문 보세요. 어떤 거와 어떤 거의 관계.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차이점. 어떤 거와 어떤 게 같은 점. 이런 거죠.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게 바로 학문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변별력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생각의 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출현.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는 사람 좋지요? 생각을 아주 잘한다는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생각을 적게 하고도 많은 결과를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뭔가 액션은 조금 했는데 많은 걸 얻어요. 그런데 똑똑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를 많이 했는데 얻는 건 없어.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얻는 건 없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가 사실은 생각을 잘해서 적게 투자하고 많은 걸 얻는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생각, 경제적인 사고 이런 거를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아기 영재들에게 꼭 길러줘야 할 두 가지 사고력, 사고 능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분류를 통한 분석력, 분류를 통해서 분류하는 거를 잘해서 분석하는 거.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쪼개는 거잖아요. 자꾸 쪼개 들어가는 거죠. 쪼개 들어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관찰을 통한 변별력.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다른 점이 뭐고 같은 점이 뭐다. 이거를 늘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 저거와 저거는 같은 점이 뭐지? 저거와 저거는 다른 점이 뭐지?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물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꼭 보내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잘 해주면 유아기 아이들 금방 배울 수 있고 나중에 똑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오늘 오후에 미니 컨퍼런스에 다 참석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1회이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영재교육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옆에 많이 전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